안녕하십니까. DK4949 럼블 채널 및 천손재건 마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딥사웃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막 퇴근해서 준비도 없이 또 원고도 없이 이렇게 럼블 채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집해서 월요일날 오후경에 그 럼블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물론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날짜가 굉장히 좋은 날인가 봐요. 지인 결혼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문하라고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몇 곳만 참석을 해서 참석하고 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역에 오늘 제가 집회 참석을 못했거든요. 실내 포럼에 참석을 못했는데 여하튼 끝나고 나서 2차, 3차 커피 한 잔 하는 좌석에 제가 참석하고 애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불부득 옛날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처럼 열정이 지금 식었다는 건 아닌데 그때 개념에서 보면 거의 횟수로 한 7년 동안 사실은 토요일 1인 시위를 제 기억에 의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라고 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고요. 지금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때보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나놓고 보면 지금이 더 사실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판 자체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 판 자체는 딥스테이트를 좀 깊이 아시는 분들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판 자체가. 그런데 국내는 지금 아주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구국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완전 체제가 변한 쪽으로 현실적으로는 변하고 있고 감히 예측을 하는데 그런 일이 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년 6월 정도에 아마 개헌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나. 개헌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헌법상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각제를 빙자한 개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겠죠.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주소로 봐서는 아마 그때가 오질 말아야 되는데 오게 되면 그냥 개헌은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 되었던 얘들은 합법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검찰청을 또 그리고 방통위를 막말로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라고 보편적으로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분들은 국내적인 문제라고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국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국내적인 문제만의 단순한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전부 다 연동돼 있다. 속된 말로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 세계 판 자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 세계 판을 읽는 것은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판을 읽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는 와이에 때 블랙햇 간의 전쟁 중에 있고 그 전쟁의 중심이 사실은 마지막 배수진의 중심이 물론 미국이 현실적으로는 중심이고 그것은 와이해 쪽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동맹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블랙햇 쪽의 마지막 배수진이다라는 겁니다. 블랙햇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판뒤집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봐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미 때는 늦을입니다. 기차가 지나간 후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요상스럽게 돌아가고 있죠. 이것을 인지 못한다고 그러면 최근만 따져도 지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인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된 자격 없습니다.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경제적인 문제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소용없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라고 자칭 얘기하는 대형 유튜버 내지는 MSM에 출연해서 나름 전문가인 양 패널로 내지는 이런저런 출연해서 내지는 유튜버로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이런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상황을 파악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 유튜버 전문가 자격 없는 겁니다. 자격 없는 거예요. 왜? 세계의 판을 모르니까. 국내의 실질적인 팩트를 모르니까. 외람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가 발언 드리는 것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맞으니까 저 나름대로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사심 없이 보는 시각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귀에 담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메인스트림에 나오고 유명세가 있고 대형 유튜버에 나와 있고 나오고 출연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외람되지만 99%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뭔지 모릅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몰라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모른다 그러면 멍청한 거고 알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정체성이 딥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일 테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전 세계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딥스테이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림자 정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것이 일명 엘리트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기준에서 보면 카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를 할 때는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DEEP-STATE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딥스테이트를 알고 네스라 지스라가 뭔지를 알고 전 세계 판을 알고 전 세계가 지금 딥스테이트가 주도하고 있다. 81억 2천만 인구 중에 딥스테이트가 800만 명이 있다. 그 800만 명 중에 1차적으로 네스라 지스라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체포 대상이 지금 90만이다. 이런 이야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알기에는 지금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딥스테이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그러면 외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속된 말로 영만 맑으면 됩니다. 영만 맑으면 돼요. 영만 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고가 정립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중간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상황 내지는 국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정체성을 표현할 때 나는 중도요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동일해요. 나는 중성이요 하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우익이냐 좌익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은 사상과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 자체는 좌익이냐 우익이냐로 구분됩니다. 진보냐 보수냐 내지는 우파 보수냐 보수 우파냐 이런 얘기 쓰는데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 영상을 나중에 볼 겁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유치원 다시 나와야 됩니다. 유치원 다시 나와야 돼요.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익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우익을 보수라고 표현한 것은 또는 극우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속된 말로 공산당, 딥스가 컨트롤하는 공산주의의 용어, 전략, 전술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정치학 박사니, 내가 정치학 대학 교수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그 박사학위 교수직 박탈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여러 시청자님들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표현 제대로 안 쓰면 그 사람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 판 자체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세만 따져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1871년 오래됐죠. 그때 태어났으면 막말로 154살, 155살 이렇게 됐으니까 오래됐죠. 근세만 따져도 이 딥스테이트,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체가 전 세계 지금 기준으로 보면 800만 명이 거기 헤드들이 쫙 있습니다만 3인, 13인 위원회, 30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조직들이 전 세계 81억 2천만을 컨트롤 해왔어요.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2조 500년 우리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양반, 쌍놈, 평민들이 노예로 살아왔어요. 평민, 노예가 95% 이상이었었어요. 나머지가 양반이었었어요. 착취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시대 자체가 딥스테이트가 컨트롤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는 퇴보의 역사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세뇌가 된 배경 자체가 전교조 교육에서 전교조 뒤에 저는 딥스테이트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전교조 교육 세대에 의해서 특히나 지금 50대 중반 정도가 전교조 교육 1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조선시대의 포커싱도 있어요. 어찌 대한민국 역사가 치욕의 역사인 조선시대의 포커싱도 있냐고요. 그 위에 조선시대 이전에가 찬란한 역사인데 찬란한 역사는 완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조선시대를 미화합니다.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안 통하는 이유가 왜?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집에서 제 방에서 이 유튜브를 촬영할 여건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강남역 실내 포럼에서 할 때는 빔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스크린에다 띄워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내지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오늘 전혀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못드리고 페이퍼 자체도 자료 준비도 안 했고 저는 이거 옛날 거 뭐 지난주 그 전에 거 대략 형식적으로 그냥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의 창가에서 창을 배경으로 유튜브가 아니죠.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했었죠. 유튜브를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바로 채널이 폭파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유튜브를 또 하나 최근에 개설했죠. 그래서 같은 럼블의 동영상이랑 유튜브 동영상이랑 동일한 걸 올립니다. 편하신 대로 접속해서 보시라고. 물론 럼블은 전파력이 없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유튜브를 제재한다는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은 딥스가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왜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이미 제재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현의 자유는 언론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나쁜 얘기도 아닌데 왜 제재를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기울어는 운동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울어는 운동장이면 경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울어는 운동장을 걷어 차야 돼요. 밥상을 걷어 차야 돼요. 그런데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울어는 운동장에서 경기하겠다라고 이기겠다고 거기서 판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상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들러리 하는 것밖에 안 돼. 결과는 본인은 마음은 아니지만 들러리예요. 현명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아주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용어가 극우라는 표현이에요. 극우라고 표현하는 놈 자체가 정체성으로 붙여 따지면 좌익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극우야, 어쩔 건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럼 좌익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백전백패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놨는데 거기서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부정선거인지를 알면서 부정선거에 가담을 한다. 부정선거 판에 가담을 한다. 바보입니다, 바보. 제 논리는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이 틀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속된 말로 좌도, 우도, 일명 전부 다 딥스테이트가 컨트롤합니다. 뒤에서 쌈스킵니다. 장난쳐요, 뒤에서.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는 평화를 주창하고 자유를 주창합니다. 우익의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딥스테이트를 모르면서 딥스한테 컨트롤 당하는 좌익들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딥스테이트에 컨트롤 당하는지를 몰라요. 일명 수박 우익들도 딥스테이트한테 컨트롤 당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전쟁 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 없이 적을 이렇게 하는 집단에 가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지금 일명 자칭 우익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그네들은 보수라고 얘기하죠. 보수는 쥐뿔이나 무슨 보수예요. 나 무식합니다 하는 얘기에 보수라고 예칭하는 사람은 나는 일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충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보수의 가치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 하죠. 소설 쓰지 마세요. 소설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에요. 성향. 사전적인 의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향이 어떻게 정체성하고 이퀄이 되냐고요. 정체성은 정치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구성의 조건은 자유, 진실,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는 좌익은, 정체성이 좌익은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타 나라하고 차이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정치학 박사고 정치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관련 학과 강의를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이 지도를 받았으니까, 가르침을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 자아가 되게 강해요. 특히나 고학력자들이 딥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자아가 강합니다. 그 자아가 객관성이 있는 자아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혼자만의 자아예요. 혼자만의 자아. 말이 됩니까? 혼자만의 에고라고요.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원론적인 내용에서 좀 깊게 들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을 주어진 시간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라 그럼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시청자님들이 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시사적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슨 조선 5.18은 전두환 대통령이 김일성이랑 합작으로 일으킨 거다. 지구는 둥글지 않고 쟁반처럼 평평하다.
캐나다의 뭐 교포라고 하는, 미국의 뭐 교포라고 하는, 미국의 또 뭐 교포라고 하는 단체방? 단체방이라고 그러면 텔레그램 포함해서 카톡방을 포함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데 그 대상들이 대체적으로 누구냐?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방에 빠지질 않아요. 자칭 딥스를 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 딥스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방에 가서 코박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냉철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딥스테이트를 안다 그러면 윤 단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윤을 추종하면 안 돼. 윤 어게인에 외치면 안 됩니다. 그건 나 멍청한 거예요. 나는 뇌가 없는 사람이요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자체가 워낙에 다급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는가? 지금 무너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제를 좀 달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 관계 맞습니다. 종전 이후에 한미동맹, 종전이 아니죠. 휴전 이후에 한미동맹 체결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당사국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면 또 길고, 이승만 대통령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쟁이, 대한민국, 북한은 당사국인데 우린 당사국이 아닙니까? 어떻게 당사국이 우린 빠지고 유엔이 들어갑니까? 그걸로 받은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미동맹이라고 그러면 유엔군이 제일 많이 투입된 나라가 미국이고 사상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 큰 집, 우리는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작은 집, 큰 집 관계가 어떻습니까? 작은 집이 큰 집에 가서 도둑질해요. 그것이 이번에 현대, LG엔솔, 여의도에 본사가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합작 축전지 배터리 회사에 불법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한 겁니다. 이스타 비자, B1, B2 전부 다 그 비자로서는 외국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협력업체들이 당장 이거 현대 LG엔솔 이 배터리 공장 불법 근로에 관한 부분 곧 터진다. 언젠가는 터진다.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럼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랬으면 얘기가 쉬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 다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부가 아니죠. 왜? 불법이고 정체성이 우익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1월 20일 이후부터는 우익 정부입니다. 미국 주식회사 CEO가 미국 USA에 가면을 쓰고 미국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1월 20일부터는 USA의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미국 주식회사의 CEO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팁스를 모르는 사람은 또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퀘션으로 남겨둡니다. 그거는 시간 되실 때 그거 모르셔도 애국하는데 문제 없어요. 왜냐?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바지가랑이만 닫고 뒤만 쫓아오시면 돼요. 왜? 지금은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로서 제 몫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위의 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더라도 영만 맑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그런데 아는 게 없다. 나는 딥스에 대해서 딥주도 모르고 넷사라가 뭔지 지사라가 뭔지 QSPS가 뭔지 보니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RV가 뭘고 GCR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ISO 2002가 뭔지도 모르고 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바가 없다. 미국 주식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1871년이 뭔지도 모르고 에이펙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0날 31일 올 것 같다. 뭐 이런 거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른다.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르신다. 모르실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상황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시는 분 뒤에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하는 조직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서 같이 배우시고 공감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5천만 분제 1, N분제 1만큼 애국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너 말하지 뭐, 너 나나 동일하잖아. 너 묻대놓고 멱살 잡고 내지는 손 잡고 끌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은 2인분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왜 제가 이렇게 정말 우격다짐스러운 표현을 말씀을 드리냐? 왜? 지금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관세, 무역협정, 트럼프 욕해요. 미국을 욕해요.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트럼프는 뭐 부동산 꾼이고 뭐 돈밖에 모르고, 그건 자기 자신을 딥스테이트를 알고 전 세계 판을 아는 기준에서 보면 정말 무식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저 사람 좌익 아니야? 딥스 하수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이번에 현대차 LG엔솔 사태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미국의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석방, 뭐 감옥에서 나왔으면 석방이죠. 그 자체의 용어는 그렇지만 스무스하게 석방된 것이 아니에요. 석방이 됐으면 미국 현장에 LG엔솔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죠. 추방입니다. 추방.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외무부에서 미친놈들? 도대체 용어 한마디 한마디 선택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출하러 간대. 구출? 뭐 적한테 나름대로 지금 체포됐어요? 구출하게? 미국하고 지금 전쟁합니까? 그럼 구출하기 위해서 막말로 우리나라 특수부대들 보내지 미국으로. 도대체 그러니까 좌익 정권스러운 표현을 했어요. 그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 정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우익 정권 맞아? 우익 정권 아니라는 건 이미 여실히 거기에서 나타났어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우익 정권이라 그러면 그런 일이 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었다 치면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업에서 나름대로 기업에 주지시키고 정말 죄송합니다. 손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으면 모든 게 끝났겠죠. 거기에 그런데 속내 이거는 그 파샬루는 팩트인데 그것이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미국만 알겠죠. 또 우리나라 당사자들은 알겠죠. 미국의 타임스퀘어에서 막말로 반트럼프, 반미를 외치는 딥스 하수 조직들이랑 우리나라 민노총들이 가서 트럼프 아웃을 외쳤어요. 반미를 외쳤어요. 이 조직들이 거기에 그 추방된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여부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메인스트림 절대 보지 마십시오. 최소한 미국의 OAN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미국의 폭스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폭스뉴스가 완전 트럼프 정부로 완전 기울어져 있는 매스컴 아닙니다. 나름대로 중립적인 보도를 해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니까 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지 않는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언론들, CNN 특히나
CNN 미국의 대표 방송인 줄 아십니까? CNN 구독자가 얼마인지 보세요. 시청자가 얼마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메인스트림 중에 시청률이 제일 높은 데가 팍스뉴스입니다. 팍스뉴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 언론을 뺏기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뺏기는 데가 CNN이에요. 그 나머지 언론들 보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사성 있는 미국의 찰리 커크, 지난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됐네요. 토요일 세미나에 참석한 마가의 청년 리더입니다. 시카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완전 속된 말로 우리로 말하면 좌익 빨갱이 도시예요. 속된 말로 딥스 하수 도시예요. 딥스 하수 꼭두각시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예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3,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4일인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살이 빠져서 31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봐도 그렇고 엄청난 애국자예요. 반딥스 애국자입니다. 반딥스 당연한 겁니다. 딥스테이트의 만행이 뭔지 아십니까? 줄리안 어산지가 폭로한 게 피자 게이트입니다. 피자 게이트가 뭐게요? 소아 성애자고 어린 애들 6살, 13살 이 애들한테 회춘하기 위해서 애들을 공포 분위기에서 죽이고 거기서 피를 뽑아서 아드레노클롬이라고 하는 피를 뽑아서 나름대로 몸에 넣고 그 몸에 주입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이 블랙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666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했는데 이 카메라가 센서가 이걸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666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멈출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멈춥니다. 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쪽이 무빙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이것을 촬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애국활동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활동을 하시는 조직은 누가 돈 안 대줍니다.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뒤에서 돈 대주는 조직은 어떤 거대한 검은 손이 돈 대주는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빗나갔고요. 그래서 찰리 커크라는 그 청년 애국자는 마가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청년 조직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200야드 지붕 위에서 망원경에서 정조준 암살을 했겠죠? 그 뒤에는 딥스가 있다라고 유추가 돼요. 그 총에 내지는 그 걔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서 발견도 됐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LGBTQ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LGBTQ 동성애 이것이 딥스의 아젠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서울시청 앞에서 막말로 퀘어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허락을 해요? 미 대사관 앞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거기서 7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미 대사관 앞에 가로세로 사이즈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5m, 10m, 6m, 10m 정도의 대형 현수막이 벽에 항상 걸려 있었어요. 늦은 봄에 한 달 동안. 그것이 동성애 깃발입니다. 동성애 깃발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색깔에서 남색이 빠진 것이 동성애 깃발입니다. 이것이 항상 국기 옆에 항상 걸려 있었어요. 모든 딥스 세상에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LGBTQ 동성애 깃발 보셨습니까? 동성애 깃발 전부 다 쫙쫙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 지금 기울어진 속된 말로 Y에서 A에서 완전히 지금 99% 내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95% 기울어진 판을 어떻게 뒤집냐. 그것이 세계 3차 대전 또는 내지는 같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입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걔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스컴이 딥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매스컴을 따라서 같이 생각 없는 국민들이 춤을 춘다? 미친 겁니다. 매국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그 대형 깃발을 너무 크게 제작을 해갖고는 제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바람 불 때 특히나 2m, 2m 50에 깃발을 제작해서 제가 들고 다녔던 게 그 외에도 여러 깃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위고 투게더 박근혜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 깃발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여러 깃발 중에 지금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 깃발 들고 다니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3.1절에도 들고 다녔으니까 그전에도 항상 들고 다녔고 들고 다녔다라기보다 미 대사관 앞에서 많이 들었었으니까 거기서 뭐냐?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나라는 망합니다.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애국은 내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내국입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될 수도를 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그 의미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몰락하는 배경 자체가 전부 다 뒤에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딥스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송도의 AUF? 제가 이거 우리 포럼에서 얼마든지 미 대사관 앞에서도 AUF 얼마나 이제 외친 거 절 보고 저 미친놈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저런 얘기를 왜 해? 그런 얘기 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 AUF이 USAID가 뭡니까? U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고 AID는 IBRD 차관기관이에요. 케네디 때 설립한 기관이에요. 세계 좋은 의미로 조직한 기관인데 그것이 나중에 퇴색이 돼서 180도 완전 반대로 퇴색이 된 겁니다. 동성애를 지원하고 살인 백신, 우한 폐렴 백신을 지원하고 그랬던 겁니다. 미국 예산으로. 국내적으로는 AUF 뒤에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모든 마디의 기관 자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딥스테이트가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보스 포럼 완전 딥스 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엔이 1월 20일 전까지 딥스 조직이었었어요. WHO, WTO 유엔 산하기관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ILO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상위 조직이 일명 CFR이라는 조직입니다. 뉴라이트 딥스 조직입니다. 신자유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딥스테이트들은 대한민국의 블랙캣, 즉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블랙캣이라고 통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블랙캣 딥스테이트들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배수진을 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딥스의 최근에만 따져도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만 따져도 속된 말로 딥스하고 딥스에 거부한 역대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립한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딥스하고 관련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순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막판에 굉장히 딥스한테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그 외에는 반딥스 대통령은 없습니다. 최근에 문, 윤, 이 딥스의 부역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딥스를 몰라서 내가 부역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딥스테이트는 속된 말로 그림자 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야를 뒤에서 컨트롤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아니,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장관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우리 포럼에 공식적인 식순회의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석에서는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딥스를 공부하신 분들이 포럼에 참석,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면서 영이 맞다 보니까 혹간 한 명씩 계세요. 혹간 한 명씩.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씩 계세요. 중심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단체방에서 올리는 글들 정확하게 소화하고, 그래서 방향 흐트러지지 않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많지 않지만, 많은 게 아니라 극소수예요. 그런데 딥스를 조금 안 왔다가도 나름대로 포럼에도 오프라인 포럼에도 참석을 안 하고 괜히 쓸데없는 거에 기웃대다가 결국은 도람이 탑을 대고 지금은 윤추종으로, 윤어게인으로 가서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한심스럽죠. 윤어게인, 윤추종이 어떻게 저렇게 집회가, 행사가 지속이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윤이 바지 거꾸로 입은 거 아세요? 다 아시죠?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윤이 그 당시에 환율 기준으로 대략 11조를 퍼다 줬어요. 11조. 윤이 우크라이나에 99만 8천 달 정도의 실탄을 줬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냐?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따진다 그러면, 체제를 따진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 소련 시절에는 공산주의 체제 맞아요. 후르시초프 이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냉전을 종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러시아는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는 작자들이 내가 국제 정치학의 대간이 이런 소리를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미국 1월 20일, 연초 1월 20일 전까지는 미국이 한마디로 보면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방의 중공이었었어요. 서방의 중공이었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회주의 체제,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뭐래요? 미국에 박사학위, 석사학위, 미국의 학부를 다녔으면 뭐예요? 유학을 갔다 왔으면 뭐래요? 미국의 체제가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못 느꼈다 그러면 그건 공부를 뭘로 한 거예요? 똥구멍으로 했나요? 거기에 살면서 1월 20일 전에가 체제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무슨 그분들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현실은 현실이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시면 됩니다. 개과천선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1월 20일 전까지는 미국은 미국 주식회사였었다고요. 그 주식회사의 본사가 어디였었냐? 워싱턴 DC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짜 조 바이든은, 오바마는, 클린턴은, 이놈들은, 부시는 미국 주식회사의 CEO였었어요. CEO가 대통령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언제부터? 1871년부터 그랬어요. 거기에 저항한 대통령이 그 전에 링컨이고, 그 이후에 존 F 케네디고, 그 이후에 레이건이고, 그 이후에 트럼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아는 분들이 정립하고 있는 대통령은 진실한 딥스에 저항하고 딥스를 까부시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런 대통령이에요. 생각이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델타포스, 레이비실, 미국의 특수부대들 있죠. 특수부대가 백악관을 들어가서 클린턴에다가 머리에다가 권총을 대고 사인해 해서 사인한 문서가 네세라법이에요. NESARA, 국가경제안보개혁법을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2014년인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박근혜 대통령님도 스위스에서 209개국 정상들이 사인한 법이 지사라법입니다. GESARA, 국제경제안보개혁법. 국가가 아니라 국제 글로벌 국제경제안보개혁법. 국내적인 문제는 넷사라, 국제적인 문제는 지사라. 홀로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사라법의 적용을 받아 야만이 생존할 수 있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을 거역하면 대한민국은 고립이 돼서, 대한민국은 특히나 무역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사라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는 게 현주소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딥스를 좀 깊이 공부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여러 번 강하게 강조드린 부분이 외람되지만 영이 맑아야 된다는 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이 맑아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니까 상대가 무식한 거야. 이러면 그렇게 살자 죽으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역적이라니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왜?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는 주권자잖아요.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지금 이런 세계적인 판의 전쟁 중에는 나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군인이나 이퀄이에요. 군인 이퀄이에요. 총을 들었다고 해서 꼭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5천만이 전부 다 군인이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인 기준으로 보면 4,300만이 전부 다 군인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극소수가, 딥스테이트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1%도 안 돼요. 0.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진다? 큰 오산이에요. 절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딥스를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만 맑으면 된다는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영이 맞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팁스 세상에서 안 좋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팁스 세상에서 안 좋은 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머릿속을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워져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애국의 결격사유, 영이 맑은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이분은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막지 않은 하버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고학력자들 이 유튜브를 보고 저를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이 막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영이 막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나는 여기까지 진보 보수 우파 보수 보수 우파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 아, 그런데 저 사람 얘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자존심상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당장 근대 장군의 아들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서 어디 빨갱이를 갖고 진보라고 얘기를 했냐? 우익을 갖고 보수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아, 드라마하고 비교할 수 없어. 뭔 소리예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애국자라고 저는 칭하겠습니다. 김복동 씨 아버지 되시죠. 그 양반이 언제 좌익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우익을 보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걸 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 예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배역을 맡았던 사람이 거기에선 좌익 우익이라고 얘기 하나 놓고 사석에서는 또 진보 보수라고 얘기해. 이건 뭐야? 꼭두각시야? 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토 원비어 북한에 갔다가 결국은 미국에 돌아와서 곧 운명을 달리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에 진정으로 구국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한다 그러면 오토 원비어 때, 오토 원비어 당연히 미국 시민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초 속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젊은 사람이. 당연히 추모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때 추모했잖아요. 정말 진정한 포석의 사고를 가지고 애국 활동을 하는 단체, 광화문, 광장, 여기저기 단체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네들은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한문 앞에다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집회하면서 빈소 설치하세요. 누구 빈소? 찰리 컵 빈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토 원비어 빈소 설치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각인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토 찰리컵 장례식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관을 운구하는데 J.D. 벤스 시켜서 J.D. 벤스가 같이 참여했어요. 아, 대한민국에 정말 친트럼프, 친미를 외치는 진정한 우익의 애국 국민들이 있구나.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깁스를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제가 자칭 집회하는 리더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지금 5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맨 처음에 5개 집회로부터 시작했어요. 동아면서전 비 오는 날 4월 2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횟수는 2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내 집회로 해서 럼블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정한 순수하신 애국님들을, 순수하신 국민들을 상대로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제가 구합니다.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으라는 얘기야. 매일 한풀이 집회, 뒷북치는 집회, 그것은 애국이 아니에요. 한풀이 한다고 해서
바로 잡힙니까? 뒷북치는 집회 한다고 해서 바로 잡힙니까? 그건 멍청한 겁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광화문 광장에 하는 집회를 보세요. 윤추종을 집회하거나 딥스 꼭두각시 윤어게인 하자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문의 하수가 윤이에요. 왜 그런데 윤하고 이하고 왜 꼭 양분해서 평가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려고 합니까? 둘 다 죽일 놈들이에요. 둘 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다 무너졌기 때문에 5천만 고아입니다. 고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헤쳐나가는 겁니다. 단지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하나가 되는 것이 유일한 구국입니다. 그리고 창살 없는 감옥 상태에서 속을 끓이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슴에 안고, 속된 말로 가정으로 따지면 우리의 엄마 아버지는, 친엄마 친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에요. 친엄마 친아버지 적진에다 갖다 쓸어 넣어놓고 밀어 넣어놓고 의붓아버지 의붓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수박우익 표현 제가 그렇게 합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들으세요. 윤을 추종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은, 당신네들은 딥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반성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히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개과천선하십시오.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기회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빨리 냉수 먹고 속 차리시라는 거예요. 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예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4년 9개월 동안 수감시킨 장본인이고, 그건 사적인 문제고, 나라를 엉망진창 개판으로 만든 대역죄인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사저에 가갖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서로 진심이라도 개인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법적인 문제는 죄를 졌으면 받아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이런 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람 죽여놔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놈의 죄가 사해집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들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윤은 속된 말로 목숨이 100개라도 부지할 수 없어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누가 더 경중을 저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구태여 논한다 그러면 이보다도 윤이 훨씬 죄가 커요. 이놈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황을 추종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데 최종 결재권자예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리고 헌재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한 놈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든 놈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나 허리가 아파서 책상 걸상 좀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거부한 놈이에요. 윤은 박근혜 대통령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병원 좀 가자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한 놈이 윤이에요. 일부러 수감시켜서 자살을 유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수박우익들한테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범법자를 미국에서 뭐 화장실이 어떻고 뭐 먹을 게 뭐 없고 뭐 먹을 게 식사가 엉망진창 개판이고 뭐 유공자예요? 유공자입니까? 미국의 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거는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부장관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SNS상에서 반미를 외치고 반트럼프를 외치고 그러고 찰리 커크 피살 사망에 의한 부분을 박수치고 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미국에서 미국 땅덩어리 미국에 못 갑니다. 아셔요? 그런 거를 겁내고 떠나서 겁내고 안 겁내고를 떠나서 그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 그런 거 있어요. 참, 속에 정립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사실은 좌익이 아니에요. 좌익이 아닌데 좌익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여태까지 좌익들의 딥스테이트의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뇌가 좌로 기울어져 있어요. 정체성이 좌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좋아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잘못한 것은 범법이고 이런 사고 갖고 있는 사람 좌익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오리지널 좌익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 메인스트림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찰리 코크의 죽음에 대해서 속된 말로 박수치고 속으로 흐뭇해하고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체킹되고 있다. 왜?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또 시청자님들께서 나름대로 보시는데 또 지겨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딥스테이트 아웃 신뢰 포럼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참석시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옷도 벗지 않고 바로 촬영을 했고 준비 없는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 여하튼 대한민국은 한 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에 관한 부분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의 대다수가 내지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영이 맑은 분들 또 수박 우익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고 기울어져 있던 분들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정신 다시 일신해서 새롭게 정립하고 윤추종 집회에서 윤어게인 집회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진정한 애국 활동을 하는 우리 어디 후원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애국사들이 알아서 십실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셔야 돼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기웃거리고 유튜브 구독자 많다고 해서 기웃거리고 그러면 대한민국 골로 갑니다. 대한민국 끝납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실은 내일 부도가 날지 모레 부도가 날지 몰라요. 전 세계는 지금 본위제로 갑니다. 그것이 미국의 오빠 법안이고 그것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고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것이 ISO 2002이고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딥스아웃 신뢰 포럼에 오시면 이런 거 본인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받아들일 자세만 돼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내 옥석 정확하게 필요로 하면 구분해 드립니다.
세계 상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외람되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저 잠자는 시간 빼놔놓고 공부합니다. 얼마나?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하는지는 각자 생각하십시오. 샤워하면서도 듣고, 차 운전하면서도 듣고, 밥 먹으면서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잠도 설쳐가면서 듣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대로 된 방송을 하는데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자칭 우익 유튜브로 하는 거 어느 시점부터 전부 다 윤추종으로 윤어게인으로 다 넘어갔어요. 우익 유튜브인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다가 기승전결에 가서 결국은 윤추종 윤어게인을 외칩니다. 전 국내 유튜버든 국외 유튜버든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튜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희 방에 오시면 시간 낭비 안 하시고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포싱을 합니다. 아실 거예요. 단톡방에서는 자유대한 사랑이라고 제가 닉이 돼 있어요. 강민TV 보십시오. 숙대 영문학과 교수인 강민TV 순수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영이 맑으신 분이에요. 현직 교수예요. 설탕물에 넘어가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8260 KLO 또는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은 군사적인 측면이니까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 과거에는 청모라는 유튜버였었어요.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볼만한 유튜브가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믿었던 이런저런 미국의 먼 회장 내지는 미국의 먼 교수 내지는 국내의 이런저런, 그런데 결국은 전번에 윤이 탄핵되기 전에 윤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도 그런 유튜브는 제가 다 섭렵하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죠. 저는 하루 24시간이 24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스터디하는데 쉽게 공부하시는 방법은 제가 홍보하는 천손재건단에 들어오시거나 넷세라 지세라 텔방에 들어오시거나 우연밴드에 들어오시거나 우분밴드에 들어오시거나 마가밴드에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나름대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세계 밴드에서는 특히나 쓸데없는 거를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 환경, 지구온난화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일명 그런 패턴을 우민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하튼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을 쇠뇌시킨 겁니다. 기후, 환경, 지구온난화를 빙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는 거,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연료전지가 됐던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라는 망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트럼프 대통령 스탠스 제대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전기자동차가 되었던 모든 거는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모든 거에 관한 부분은 경제 원칙에 기본적으로 입각해야 됩니다. 무슨 경제성이 없는데 정부 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메꾼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건 미친 겁니다. 그건 정신병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안 따라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딥스 하수던가 대략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는 사람 저 많이 알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보신다 그러면 저를 욕하실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내 사업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전기요금 오르게 되면
수출 제품에 대한 코스트가 올라가서 대한민국은 수출이 안 돼요. 원전 폐해 누가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원전보다 코스트 낮은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원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국가 경영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등극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나 전에 윤이나 문은 절대 안 해요. 왜? 걔들은 목적이 본인이 딥스 꼭두각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저는 보는 게 좀 비중이 커요. 그런데 윤은 알았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는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아요. 문은 좀 이보다는 많이 안 것 같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걔들도 딥스는 제대로 몰라요. 이는 뭐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유는 좀 나중에 알았고, 문도 좀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요지는 딥스테이트는 전략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건 전 세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전에 사실은 교토 의정서부터 원래 출발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부분. 그건 딥스가 장난친 겁니다. 장난친 거예요. 딥스가 장난친 겁니다. 분산복합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윤두, 이두, 문두 전부 다 원자력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게 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구태여 비교한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다수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열암되지만 제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의 먹는 식품으로 얘기하면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이에요. 팩트에 한마디로 함축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량식품이에요. 그 나머지 왜 불량식품인지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필요로 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그리고 오프라인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많지만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체크 안 하면서 체크하지를 못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체크를 못했고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백화면에 관한 부분은 창문 나름 야경은 좋습니다. 저희 집이 야경은 좋은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년 6월에 예를 들어서 6월까지 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CBDC 이창용이가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 글을 자세히 보십시오. 국민들이 정말 피를 흘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CBDC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개헌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CBDC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즉 딥스들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CBDC입니다. CBDC에 반대되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태여 따진다 그러면 보니제에 의한 QCS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제에 의한 ISO 2002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엊그제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강의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강해서 듣고 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 엄청나게 다방면으로 공부 많이 합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런저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쫙 다 듣거든요. 팁스를 모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팩트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야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국방이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 딥스테이트를 모른다. 전 세계 판을 모른다.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전문가 학위 개나 주라 그러세요. 전문가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딥스테이트를 모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전 세계를 컨트롤한다. 대한민국을 컨트롤한다. 이거를 모르는 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안 돼요. 그거는 딥스 세상에서의 나름 전문가지. 그럼 누구를 돕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를 돕는 겁니다. 딥스 세상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속된 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하고 자꾸 주입시키면 그거는 딥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딥스 세상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속된 말로 경제적인 측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 번 이따금 관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자, 기업이 아닌 속된 말로 부자들이 해외로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올해도 2,000명인가 빠져나갔나? 대한민국의 일명 젊은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 참 딥스가 많이 썼기 때문에 별로 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다 나갑니다. 해외로 다 나가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란봉투법이니 대한민국에 전부 다 기업을 못하게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니 완전 대한민국 기업을 옥죄이고 있잖아요. 완전 빚잔치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기업 하지 말라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나가. 이번에 20명 대기업 대그룹 총수들 데리고 갔잖아요. 월서 좋다. 잘됐다. 이 기회에 가자. 부담 없이 가자. 대한민국 눈물 머금고 조국 버리고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빚껍데기가 나와갖고 뭘 먹고 살아요? 677조 예산? 아까 제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만약에 우익 정권이 형성이 됐을 때 조직이 됐을 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좌익 정권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고 얘들은 귀뚱으로 들으니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전 분야에 걸친 희망사항입니다. 전 분야에 걸친 머리밖에 없으니까 지하자원이라고는 없으니까 부전자원이라고는 없으니까 전 분야에 걸친 핵심 기술의 최강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영원 지속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지금 핵심적인 트렌드가 뭔지 전부 다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정립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견해로는 AI, 양자 컴퓨터, 양자 관련 시스템. 우린 기껏 해봤자 지금 소부장밖에 지금 어프로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핵심적인 거를 지금 우리는 완전 쳐졌다는 거.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쳐졌어요. 원초적인 베이직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가 AI도 그렇고 양자 관련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사실은 기본 베이직이에요. 초전도체 기술이 고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연세대도 그렇고 여기저기 뭐 서남이라는 회사도 있고 제가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 기술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라고 하면 이 하나 아이템만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강자가 됩니다. 경제 강국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핵심 기술의 독보적인 존재가 독보적인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 지속합니다. 인구 감소해도 상관없어요. 속된 말로. 아주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악법은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 지난 9년 동안에 걸친 악법에 관한 부분을 모두 없애야 된다. 최저임금 없애야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애야 된다. 준법감시위원회 없애야 된다. 52시간 근로제 풀어야 된다.
뭐 그런데 지금은 뭐 5일 근무제를 뭐 4.5일로 하고 나중엔 4일로 한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경쟁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경쟁국보다 일 많이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모든 지금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대한민국 망하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서로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거를 그렇게 완벽하게 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진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이 포퓰리즘 할 때입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에다가 지금 3,500억 달러, 거기에다가 또 1,500억 달러, 5,000억 달러 주면 대한민국 끝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꼴딱꼴딱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현 주소를 제가 놓고 볼 때 열암대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방향 자체도 미국으로부터 일고 있는 넷세라 지세라법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 방향도 연성 EBS로 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바닥까지 완전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똥물을 올릴 때까지 완전 바닥에서 스스로 깨어나라. 바닥서부터 다시 키워라. 그래갖고 미국이 중요함을 알아라. 세계의 흐름을 파악해라. 그리고 깨어나라. 이런 맥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막말로 체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40% 50% 상속세 물던 거, 양도세 물던 거, 넷세라 지세라 세상에서는 미니멈 14%, 맥시멈 17%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5%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 16%, 17%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천국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차익에 관한 부분 자체가 전부 다 딥스가 가지고 간 겁니다. 딥스가 기술적으로 전부 다 인마이 포켓한 거. 어디를 통해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국은행 위에 스위스 BIS가 있는 거고 BIS 위에 IMF가 있는 겁니다. IMF는 국가 사냥꾼이고 뭐 사모펀드니 뭔 펀드니 해외 자금들 눈도 코도 없는 자금들이 알짜 기업들 사냥꾼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딥스가 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인원이 많다고 유튜브 구독자 많다고 그런 데 가서 춤추지 마세요. 지금 그런 데 가서 괜히 춤췄다가는 전쟁통에 엉뚱한 짓 하면 그거는 막말로 본의 아니게 매국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 같은 눈도 코도 없는 럼블을 통한 학고 유튜브가 제가 유튜브 구독자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저 2016년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될 때 국회에서 탄핵될 때부터 아스팔트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탕기국 시절 1년 지나고 나서 2017년 5월 9일 보궐선거 때부터 가두리 집회구나.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있는 놈들이구나. 이 집회 주도하는 놈들 전부 다 사심 있는 놈들이구나 파악하고 2017년 5월 9일 보궐선거 끝난 이후부터 자그만치 횟수로 7년 동안 미 대사관 앞에서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엄동설한이거나 아는 분 전부 다 알아요. 유튜버들 특히나 저 잘 알아요. 거기서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1인 시위한 사람입니다. 미친놈처럼. 경찰들도 저 잘 알아요. 매일 와서 사진 찍고 보고해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보고하고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평일날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일요일날 판교에서 1년 동안 했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고 나서 평택 K6 캠퍼블에서 1년 동안 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저도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스팔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아스팔트에서 막말로 필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많이 알아요. 누가 누구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 저는 아주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광화문의 유튜버들 전부 다 저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왜 촬영을 안 하냐? 제가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니까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면 채널에 악영향을 미치고 채널이 폭파되니까 저를 왔다가도 도망가고 저를 어쩌게 우연하게 촬영했다가 딥스를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얘기하다가 뭐 습관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필드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 제 영상 안 내보내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모르나? 불이익도 많이 받았고 협박도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하느님께서 저는 뭐 믿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보호하사 했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찰들 특히나 저 많이 알아요. 정경들 저 본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미 대사관 앞에 있었던 경찰들은 저 전부 다 알아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대한민국은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고 국민들이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님 가슴속에 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이형만이 떨어져 있지만 손금 보듯 트럼프 대통령 보고 계세요. 이런 것도 제가 필요하면 오시면 전부 다 알려드려요.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형제 국가가 뭡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등극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정권이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손잡고 가면 대한민국은 모든 거 해결돼요. 그런데 국민들도 엉망진창 개판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 더 해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구해줘도 또 엎어진다. 안 돼. 큰 그림을 못 보면 리더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좁쌀에 뒤움박 파는 소리 해봐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좁쌀에 어떻게 뒤움박을 파겠습니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답답할 때 좁쌀에 뒤움박 파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